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번 달에도 제가 7월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7월에는 이렇게 총 11권의 책을 제가 읽었어요. 조금 바쁘기도 했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소란하고 날씨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주로 호흡이 조금 짧은 책들, 그리고 마음에 조금 평화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주로 읽은 것 같아요. 그럼 한 권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잡지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마인드풀리스 관련 잡지인 브리드입니다. 이 브리드는 6번째 나온 브리드고 혼돈 속의 평온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이에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주제의 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워낙 마인드풀리스에 관심이 많아서 브리드를 구독해서 받아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호는 어떤 침묵과 고요에 대한 그런 글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재미있었던 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 조금 가볍게 읽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책은 소설이고요. 제가 진짜 장르 소설을 안 읽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걸 읽게 됐어요. 고바야시 야스미의 앨리스 죽이기입니다. 이 책 진짜 유명하죠? 제가 가진 책이요. 41쇄 책이에요. 벌써 이것도 2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훨씬 더 지금 쇄를 많이 찍었겠죠. 이 책은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루이스 캐럴의 환상동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미스터리 추리 소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의 설정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래요. 이 현실 세계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양쪽에서 다 하나씩의 캐릭터를 가져요. 예를 들면 이쪽 세계에서 이모리라는 이름의 친구가 앨리스 속 세계에서는 도마뱀 빌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설정 아래 어느 날 앨리스 속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인공 앨리스는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살인자라는 오해를 풀지 못하면 앨리스는 목이 잘려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앨리스 속 캐릭터가 죽으면 그에 대응하는 현실 세계의 누군가도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앨리스가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사건을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르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마지막까지 이쪽 세계의 누구가 이쪽 세계의 누군지 이런 걸 추리해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름밤에 누워가지고 서늘하게 읽기 좋은 그런 장르 소설이었습니다.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책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내돈내산 파티할 때 이 책 샀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요거 7월의 마지막 날에 딱 다 읽었어요. 아니 에르노의 소설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길이가 되게 짧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뭐 오토픽션의 경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그 오토픽션의 문제로 문단에서 또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읽는 내내 그걸 좀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냥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순한 열정이라는 책은 아니 에르노가 외국인 유부남과 연애를 했었던 그 경험을 쓴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의 감정이 어땠는지 정말 집요하고 정말 깊게 파헤쳐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책 뒤에 쓰여져 있는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책도 나에 대한 책도 쓰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 내게 온 단어들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이번 달 제 스페셜 팩 중에 한 권으로 꼽았습니다. 왜냐면 이 아니 에르노가 표현한 자신의 어떤 상태와 감정들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공감이 됐고요. 저는 나중에는 읽다가 막 거의 슬플 지경이더라고요. 정말 누군가한테 깊게 빠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마음들을 되게 잘 지켜볼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공감 정말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이 책 읽고 바로 아니 에르노의 다른 작품들도 막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 작가의 어떤 자기 검열이 없는 글쓰기, 정말 솔직담백한 글쓰기 방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시집이고요. 짜잔! 이원하 시인님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입니다. 이 책은 제가 그 7월 말일에 이태원에 새로 생긴 아크앤북 서점에 갔다가 사온 책이에요. 바로 그날 다 읽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제목을 보고 제가 거의 압도당했던 책이거든요.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제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보고 너무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내용은 그냥 담담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글 자체는 되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다만 저의 취향인 그런 류의 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치만 이건 그냥 저의 취향의 문제고요. 중간중간에 정말 빛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많이 옮겨 적기도 한 그런 시집입니다. 다음 책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책은요. 이것도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한번 제가 인스타로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무루 작가님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입니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읽기라고 해서 동화책의 내용을 무루 작가님의 시선과 함께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 책은 통째로 한번 옮겨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한 꼭지 한 꼭지 너무너무 좋았고 이 무루 작가님이 갖는 그런 동물과 자연 그리고 이 생활에 대한 어떤 시선과 에너지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동화를 읽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시선이 정말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연과 동물, 식물, 타자를 향해서는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부를 향해서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문체나 느낌은요, 딱 여기 표지에 있는 이런 그림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읽는 내내 와, 이 책은 진짜 내가 쓴 책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글을 너무너무 잘 써서 이 맛에 에세이를 읽지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제가 이번 달에 정말 많은 분들께 강추해드리는 책입니다. 자,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다음 책은 제가 일부러 이 책 다음에 소개해드리려고 남겨놨어요. 동화책인데요. 짜잔! 섬 위의 주먹이라는 책입니다. 엘리제 퐁트나유가 글을 썼고요. 비올레타 로피즈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까 그 무루 작가님의 책에서 이 동화책 이야기를 다뤄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고 완전 반해버려서 바로 서점에 가서 골라 사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무루 작가님이 이 책의 원서를 읽고 너무 좋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어온 책이기도 해요.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런 따뜻한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그림이 진짜 예뻐요. 제가 잠깐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책에서 나오는 할아버지고요. 여기는 손자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내용도 너무 좋아서 나도 동화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지금 동화책을 되게 많이 주문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요. 짜잔! 김신혜 작가님의 심심과 열심입니다. 이 김신혜 작가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그 책 쓰신 작가님이에요. 사실 그 책이 되게 유명했지만 저는 그림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 책을 못 봤고 김신혜 작가님의 글은 이 책으로 처음 접했는데 되게 위트 있고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김신혜 작가님이 13년 동안 글을 써오면서 생겼던 어떤 일들, 그 과정과 위로들을 담은 글이에요. 저도 지금 한창 글쓰기를 하고 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의 내용들이 정말 많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도움이 됐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글 쓰는 삶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책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예전에 내돈내산 파티에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책이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김하나 작가님의 책이고요. 말하기를 말하기입니다. 예스24의 팟캐스트인 책기라웃을 진행하는 김하나 작가님, 거의 말하기의 선수인데 김하나 작가님이 말하는 말하기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 가치관과 사연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리고 글을 봤을 때 정말 너무 매력적이라서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졸졸졸 딸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김하나 작가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서 이 책을 보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저한테는 자극이 또 많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말하기라고 하면 어떤 대중 강연이나 유튜브, 토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 책은 조금 더 일상적인 말하기 애티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말하는 직업이 아니고 말하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유쾌하게 끝까지 술술 잘 읽히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이 제목이 너무 슬픈데 제프리 마송의 책이고요. 우리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면입니다. 사실 제목만 봐도 좀 마음이 미어지는데 제가 일 때문에 읽게 됐거든요. 어떤 반려견과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정말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늙은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강아지가 떠났을 때 남겨지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채식 지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전반적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의 동물과 어떻게 연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다음 책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죠.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7월 독서 모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에요. 전반적으로 뉴스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뉴스 보도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정치, 해외, 경제, 셀러브리티, 재난, 소비자 정보 뉴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뉴스를 보도하는 곳, 그리고 소비자가 양쪽에서 이 뉴스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 듣게 되는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책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그 읽은 책에 비해 스페셜 픽 도서가 되게 많죠? 이것도 스페셜 픽 중에 하나입니다. 외로움의 철학입니다. 라르스 스펜젠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내돈내산 파티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외로움이 사회적인 건지, 개인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발현되는지,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더불어서 외로움 외의 감정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정말 꼼꼼히 읽고 있어요. 받아 적기도 많이 받아 적고 다시 읽기도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읽은 11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소개해드릴 때마다 저도 이거 읽고 있어요. 저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이랑 뭔가 같은 책을 같이 읽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이번 달에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책 함께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폭우 피해 조심하시고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보내세요. 공백이었습니다. 안녕.